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타이거 황윤석 대표께서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진짜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스캘핑 매매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스캘핑 매매가 일단 뭔가요? 다들 뭐 1초 단위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네.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캘핑이 그 영어로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요. 가죽을 베낀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잔인한데요. 예, 그래서 이게 동물 가죽 베끼기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광석 같은 거 이제 그 깎아내는 거, 그 세정하는 거, 그다음에 주물 또 표면을 깎는 거요. 예, 그런 거니까 껍질을 이렇게 베낀다. 바나나 같이 뭐 껍질을 베껴서 먹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봤더니 사실은 스캘핑 매매를 뭐 초단타 매매, 극초단타 매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반 트레이더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상한가 따라잡기.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를 매매할 때 이제 스캘핑 매매라고 대부분 많이 하죠. 급등주 매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일단 영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상따. 그렇습니다. 네. 좀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스캘핑 매매일까요? 스캘핑 매매를 하려면 우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강한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그게 네. 문제잖아요. 전일 시간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시간외 매매 있잖아요. 시간을 상한가 같다 네,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그렇고 장중에 또 상한가 같다.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나오면 그때 시간외에 급등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에서 로봇 사업단을 발족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삼성 그 로봇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잖아요. 그럼 왜 급등하냐? 삼성이 M&A를 할 수가 있다. 삼성이 이제 인수될 피인수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해서 또 삼성의 자회사 메타버스 그 삼성의 자회사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아바타 뭐 플랫폼을 네.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메타버스 관련주 일제히 다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센 놈들 단계적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종목들은 운 좋게 정말 상따를 해서 상을 잡았다 하더라도 얼마에 잡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수익률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상따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저걸 따라잡겠다 하면 보통 15% 이상 오른 다음에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30%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15%를 다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중에 5%에서 10%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민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따라잡아서 수익이 났는데 네. 상한가는 못 가고 한 25% 정도 오르면서 끝났다.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더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날짜를 넘길 것인가, 팔 그렇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오버나잇을 해야 되냐 아니면 오늘 다 팔아야 되냐 그런데 이게 애매할 경우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반은 넘기고 절반은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제 경우를 주로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또 이런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현금이 없으면 사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정말 트레이더들은 전문 트레이더들은 100% 현금으로 갖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 먹은 거 다 차익 실현하겠다.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뭐 한 50대 50. 네, 정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오버나잇을 하고 아니면 50% 정도는 현금으로 이상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은 바로바로 좀 챙기고 너무 큰 수익보다는 한 5에서 10% 나면 바로바로 챙기고 그리고 이제 스캘핑 매매를 자주 하시려면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냐, 뭐 개별주냐 이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 스캘핑 하면은 개별주가 낫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 지수가 30포인트, 50포인트 막 급등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수 관련 대형주들만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 장에서는 어떤 날은 상한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는 지금 내가 단기 트레이딩 내지는 이런 스캘핑 매매를 하고 싶은데 대형주만 오르고 중소형주들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런 장에서는 아예 진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형주 갖고 뭐 당일 급등 매매한다 이건 사실은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패스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골디락스 장세 있잖아요. 다 오르는 거, 뭐 네,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다 오르는 지수는 거. 많이 안 오르는데 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장세가 계속이 됐을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다 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캘핑 매매 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좀 분봉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짚어볼게요. 네, 분봉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장중에 매매를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봉 매매를 해야 되는데 분봉에는 뭐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이 있는데 네. 1분봉 매매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네, 변동성이 움직이니까. 너무 크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분봉하고 5분봉 매매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시장에서 마침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분봉 매매 쪽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비트9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비트9이라는 종목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가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 비트9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전일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봉을 한번 보시면 전일 종가는 이제 여기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갭상승이 이렇게 높이 뜨고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갭상승이 높이 뜨고 시작했고 여기서 보면 거래들이 벌써 시초가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쭉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볼 때 지금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초가에 진입을 한번 했다. 그러면 고점에서 진입을 한 번 더 쳐다보겠다. 그러면 지금 장이 시작한 지 지금 한 30분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자 이거를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지금 사야 되느냐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급등하면서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 다음 날 급등한 다음 날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그 다음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물론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비트9만 제일 강한 게 아닌데 오늘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자, 그 공시 발표 이후 전일 시간의 급등주, 전일 상한가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트9 같은 경우에 최근의 거래량들이라든지 일별 주가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비트9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비트9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2월 29일 날 21.9% 거래량이 1,140만 주가 터졌어요. 그 다음 날 460만 주. 오늘도 지금 현재 434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평소에 50만 주 거래되던 주식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졌는데 네. 전일 거래량의
거의 3, 40배가 터졌어요. 네. 첫 거래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첫 상한가를 가거나 첫 번째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의 5배 내지 10배 정도 폭발적으로 터지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려면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둘째 날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세 번째 급등이 나온다 그럴 땐 그때부터는 거래량을 줄이고 가야죠. 지금은 보면 21%, 3%, 13%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다. 그러면 주식수라든지 대주주 지분 같은 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럼 주식수가 1035만 주다. 그런데 벌써 한 바퀴가 다 돌았다는 얘기고 이틀 연속 다시 또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분봉을 이렇게 엮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15분봉으로 해서 며칠간의 분봉을 한번 이어서 보는데요. 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스타트된 게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때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끝난 거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는데 그 다음 날은 3%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은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는 거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죠. 이날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또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나 급등하는 걸 보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급등주들은 사실상 이렇게 첫날 급등, 두 번째 거래 실리고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10시 반 이전에 급등을 마무리하고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량 거래를 한 번 더 수반하면서 장중에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장 시작할 때는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투자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장주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봉 보면서 스캘핑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나 거래나 매매에는 또 중요한 게 자신만의 원칙이잖아요. 네. 어떻게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매매를 할 때 자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를 할 때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시초가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높게 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지수가 20포인트 막 50, 30포인트 이상 급등할 때는 만약에 시초가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종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장중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막 그 급등락을 하다가 종가에서 크게 안 밀리면서 끝났다 그러면 그 종목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대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의 원칙을 자기만의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네. 스캘핑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의 원칙입니다. 좀 칼같이 손절해야지 안 그러면 아까도 스캘핑은 현금 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금이 제일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 그러려면 조금 너무 폭이 짧다 작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투입 원금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급등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금의 10% 이내에서.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 갖고 한다. 그럼 1,000만 원에 10%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죠. 만약에 잃는다 그러면 50만 원 잃는 거예요.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한다 그러면. 그런 개인만의 원칙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추격 매수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높게 시작하지만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장중에 급등하다 보면 계속 따라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쭉 뺄 때 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자제하되 내가 2번 정도까지는 쫓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패스하겠다. 이런 거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단가 낮출 때만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받쳐놓고 기다린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막 원하는 급등하는데 가격대에 네. 넣어놓고. 네. 그때 밑에다 받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0주를 사겠다 그러면 10주씩 한번 넣는다든지. 잠깐 출렁하면서 네. 사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넣었다 뺐다를 또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 트레이딩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집중력이 상당히 맞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장 시작하고 1시간, 장 끝나기 전 1시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장이 열리는 모든 시간을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이때가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를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상한가가 대표님 뭐 첫 상이 있고 2연상이 있고 3연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이상도 가끔은 있지만 그때마다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상한가를 갔을 경우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더 갈 수 있나? 아니면 한 번 끝인가? 네. 단발성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료의 강도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로봇 사업팀을 만들어서 로봇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슈죠. 계속 가는 재료다. 네. 그리고 삼성의 자회사 삼성 넥스트가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을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뭐 지분 투자를 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게 정치 테마주죠. 그렇죠. 네,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그 매일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속 앞서오다가 이 역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가 오늘도 굉장히 강해요. 네. 동신건설, 뭐 프리엠스, 한국선제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1위를 차지하다가 네. 지금 2위로 떨어지는데 2위로 떨어지면서도 오차 범위 밖에 10% 이상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떨어진다 하니까 윤석열 테마주는 쭉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시퍼렇게 돼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10%대 두 자릿수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테마주는 안랩, 써니전자, 링네트 이런 종목도 지금 4%, 1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정치 테마주를 잡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의 경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안랩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되겠어? 근데 정치 테마주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증시 라이브 시간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야당의 단일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지 급등할 때 따라잡는 건 얘기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은 지지율이 5% 이하지만 두 자릿수가 넘어갔을 때는 따라잡지 말고 오히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1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면 야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럼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팔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나 이런 테마주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들어가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와야 됩니다. 네. 끝까지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정치 테마주 스캘핑 매매하는 법 이제 실전 사례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또 재료 보유주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삼성이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에 투자한다라는 관련주가 이제 좀 급등했던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스캘핑 매매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코세스라는 종목이 이 첫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이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가 확 터졌죠. 그래서 대부분이 야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닐까를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제가 15분 봉으로 한 5일 거래일을 이제 분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첫날,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장 시작하고 제가 보기에 거의 30분 이내에 상한가 간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매도 호가 없이 상한가 잔량을 쌓으면서 그대로 상한가 갔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를 했다면 홀딩인데, 여기서 보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장중에 저점을 잡았는데 보면 거래가 처음에 시초가에 좀 되더니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 보유하고서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할 수도 있고 보유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 넥스트 메타버스 아바타 그 플랫폼 얘기가 나올 때 첫 상을 가면서 그날 다른 테마주들이 다른 종목들이 아무도 상을 안 갔어요. 얘 혼자 상을 간 거예요. 제일 센 놈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오늘 다시 한번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봉을 맞았지만 여기서 거래가 실리지 않았고 보면 장중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료 보유주 중에 이제 코세스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증시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핀 기반 전기차용 축전지 개발하는 종목 EM+.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제시해 드릴 때도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네. 종목인데 이 종목을 또 스캘핑 매매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재료도 지금 우리가 보면 상당히 강한 재료예요. 오래 갈 거라고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슈퍼 커패시티 그 축전지를 개발하는 건데 슈퍼 커패시티라는 게 뭐냐면 대용량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량의 2차 전지 그 축전지를 개발을 한다는 건데 이게 주행 거리도 길고 수명도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포인트가 또 그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제가 그래프 지금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거래량이 내가 사서 단타 치고 나왔는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이럴 때 여기 고점 아니야 하고 그쵸. 굉장히 끝물 많이 아니야? 네. 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아래 꼴이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러면 지켜봐야죠. 그런가 하면 저 위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속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추가 매수, 저점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홀딩하느냐 마느냐 갖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것도 조금 홀딩하면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15분 봉의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얘는 움직이기 시작한 게 여기 오후장에서 급등하면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날 보면 여기서 전일 저점을 깨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또 고가로 마감이 됐어요. 이 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4일간의 주가 흐름이 계속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네. 매물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건 다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봉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한 6,000원 정도까지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6,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는 7, 8,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지금 스캘핑 매매법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이제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꿀팁을 기술적으로 또 분석하는 언제 또 진입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얼마나 더 가지고 가면 되는지도 다양하게 지금 다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귀 쫑긋하고 들으시고 또 다시 보기도 여러 번 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재료 보유주 중에 뭐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도 그 M&A설 때문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SM이 지금 뭐 CJ에서 인수한다는 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돌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경우에 그러면 모기업인 SM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자회사인 SM CNC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SM 라이프 디자인을 사야 되느냐 정답, 제일 센 놈. 네, 맞아요. 근데 SM은 지금 시총이 거의 1조 그쵸,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겁죠. 몸집이 무겁죠. 그러니까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하는 게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SM CNC가 처음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SM CNC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윗골이 길게 달고 있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잘 선방하고 있잖아요. 이 위에서 깨지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SMCNC의 차트를 지금 분봉으로 제가 아까 15분봉 쪽으로 조금 이게 빼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서 보시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그 M&A 재료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시적으로 여기까지 뺐다가 종가에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냐 보면 급등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지만 종가에서 살짝 밀리면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고점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했지만 여기 고점 부근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매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거래가 되면서. 네. 그럼 살아있다라고 보고 홀딩을 해야 되고 다시 이런 재료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럼 언제 또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놓고 공략을 하거나 그래서 저점에서 잡고 또 급등이 나온 이슈가 나오면서 뭐 M&A 또 얘기가 나올 때 급등할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탄력이 좀 덜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형님은 SM CNC고 그다음에 동생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다. 그럼 먼저 강하게 가는 놈은 SM CNC고 그다음이 SM 라이프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모양도 보면 SM CNC가 훨씬 더 좋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분봉으로 보면 지금 15분봉 보면 변동성은 둘이 거의 똑같죠. 네. 이렇게 보면 여기서 M&A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신고가 뚫었다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되고 있다. 저점이 높여지고 있고 장중에 일시적으로 등락을 하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역시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CNC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재료주 중에서도 종목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그런 꿀팁도 함께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넥슨GT, 넷게임즈도 또 재료가 있었죠. 넷게임즈로 이제 합병된다. 블록체인 기반해서 NFT 신작 게임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넥슨GT, 넷게임즈, 여기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았을까요? 네. 이게 지금 넥슨GT와 넷게임즈는 이제 서로 합병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넷게임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넷게임즈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몇 대 몇 주로 합병을 하느냐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둘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넥슨이라는 넥슨 기업은 지금 신작 개발, 그동안에 넥슨이라는 게임은 대부분의 뭐 NC소프트나 이런 대형 게임주들이 시총이 1조가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넥슨GT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억, 7천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찌감치 뭐 가상화폐 투자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거는 스캘핑 매매 급등주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길게 보는 스윙이나 또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다시 또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거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봉으로 공략하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잡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런 네. 자리에서.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갑자기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다. 왜냐하면 이런 재료는 지금 게임주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NFT나 메타버스나 신작 개발, 그다음에 플레이 투 언 같은 이런 재료와 관련된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는 절반 정도 팔고 쭉 빠졌을 때 내려왔을 때 다시 잡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계속 공략 가능한 그런 재료 보유 종목도 짚어봤고요. 이 종목들도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할 종목들도 계속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2021년 말부터 로봇주가 계속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성질이 급한 놈이 있고요. 천천히 가는 놈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세 가지 종목을 다 같이 보여드릴 텐데 차트를 보면 다 비슷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그동안 막 급등했던 종목을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일봉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닥에서 삼성이 지금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할 때부터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계단식 상승을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윗골이 길게 달고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여기가 꼭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급등했을 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런 매매 패턴이 여기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네. 다른 로봇주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로봇스타를 한번 보세요. 차트 모양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윗골이 길게 달고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그럼 뭘 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비슷하면? 그렇긴 한데 네. 그 중에 살려면 저는 가능하면 실적이나 이런 게 좋은 거를 그쵸. 사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증시 라이브에서 로보티즈를 집중적으로 그쵸. 말씀을 드렸던 로봇주 거죠. 중에 제일 좋아 보인다. 네. 근데 보면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눈에 띄셨을 거예요. 왜 그런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신고가 할 때까지 여기서 그 뭐 음봉이 세게 나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네요.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쉽사리 시세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거나 계속 홀딩. 네. 아니면 스캘핑 매매를 하실 때 중점 사항은 뭐냐면 20% 이상이나 이렇게 막 급등을 할 때 여기서 내가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시초가에 이렇게 급등해요. 그럼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잡으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특징이 그러니까 시초가 부분에 급등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시초가에 팔면 종가에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센 놈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네.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런 얘기 많이 주셨죠. 가장 센 놈을 공략하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주셨고요. 지금 같은 재료 중에서도 종목 선택하는 팁도 얘기해 주셨는데 강한 음봉이 없었던 거. 그것도 굉장히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재료 보유 종목은 코이즈인데요.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자인 산화 알루미늄의 양산 기술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또 이제 대선 테마로도 약간 네. 엮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한가가 연속 5방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선 하루 거래 정지됐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 이제 급등하면 와. 급락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이렇게 강한 급등을 음봉도 띄고요. 네, 그리고 네.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확 줄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폭발하잖아요. 우선 네. 첫 상한가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거래량이 무조건 폭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상한가가 되니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죠. 여기서 보면 네. 거래량이 거의 뭐 크게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네. 얘는 살아 있다는 거죠. 예, 살아 있다는 거. 여기까지도 다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고점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 장대 음봉 맞을 때 네.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 맞는 건 뭐냐면 시초가가 고가고 갈수록 쭉 주가가 다 흘러내렸다는 거죠. 팔고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인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한번 큰 시세를 낸 종목은 대개는 그 하락할 때 거의 그 시세의 거의 한 50%, 70%까지 급락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이미 다시는 쳐다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잡았다.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시초가의 거래량 뭐 한 10만 주 되고선 상한가 걸어 잠그고 나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질 때는 가차없이 팔고 나오셔야 된다. 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 보유주 중에 코이즈도 이제 어떻게 이제 스캘핑으로 접근을 하는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스캘핑 매매의 기본 이념부터 또 분봉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나만의 원칙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례까지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캘핑은 상따 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핫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이게 핫다는 이제 그 제가 볼 때 낙폭 과대주들만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하한가를 맞았으면 다음에 네. 좀 오르겠지 네. 생각하시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상승 탄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그때는 막 3%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확률상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봐야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이게 돌아서는 것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실적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낙폭 과대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되고요. 단기간보다는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스캘핑 매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핫따는 좀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진짜 소액으로 목표 수익률을 3% 정도로 좀 작게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증권TV 애청자분들이 워낙에 좀 스캘핑 매매를 좀 관심 있어 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좀 특별하게 20년 주식 고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인데 이제 21년 된 건가요? 22년 됐으니까 주식 네. 경력 21년 차? 네. 맞나요? 더 됐나요? 더 됐나요? 더 된 것 네.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경력보다는요. 네. 경력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수익을 나시려면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시장의 변화 같은 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시장의 주도주가 뭔가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이 급등주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급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타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는 훈련을 실전에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저희 한국증권TV에서 매일 아침 8시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증시라이브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네. 네, 저희 한국증권TV 매일 아침 8시부터 개장 후까지 같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방할 때 오시면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전략 많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네, 잘 안녕. 보십시오.